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또 국내에서 좀 이상한 짓거리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추가 매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내용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코인 시장도 사이드카가 도입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가산자산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한 지 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얘네들 나름대로 위원회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월급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예산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뻘짓거리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래요. 사이드카를 발동을 해서 상한선을 어느 정도를 좀 막겠다. 그리고 하한선도 어느 정도 좀 막아보겠다라는 추이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엄밀히 따지면 한국 거래소는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민간 거래소는 민간 거래소에 따른 수수료 부분에 따른 수익으로 의존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게 기반 베이스입니다.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영향을 받겠죠. 이 말의 의미는 수수료는 니꼬르 거래량이라고 지칭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격차 추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거래소 누가 쓰겠습니까? 해외 거래소를 더 많이 쓰겠죠. 그리고 프리미엄에 따른 차이로 인해서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또 많이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생각보다 좀 많이 막아주긴 하겠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전에 이용했던 이용자들에 따른 하락폭이 어지간하게 하락이 컸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좀 상충 절한을 좀 시키면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이제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안 했고, 그때부터 딱 시작하자마자 만약에 이런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많고 논란도 많고 반박도 많고 저항도 매우 세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정말 좀 심도 깊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증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소들에 따른 입출금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간의 의심거래라고 하면 요즘에는 지갑을 좀 잘 막아버리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각별히 유의하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제 MSTR의 자금 조달 계획을 좀 봤을 때도 여전히 크게 문제되지 않게 잘 조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변수는 금리에 따른 동향 추이와 자산사채에 따른 물량을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형태로 이자 지급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할 수 있냐, 그리고 우선주에 따른 운용 조건에 있는 사항도 잘 이행을 해 나가면서 할 수가 있냐, 그 능력 범주를 잘 커버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셀러 형님 믿고 이제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잠깐 좀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되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가 당장 터지는 시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려하거나 걱정할 필요성은 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매수했던 부분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싸니까 하방 부분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매수를 했던 추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때가 거래소도 거의 파산이 되고 실리콘 뱅크 은행도 망했던 그 시점이다 보니까 이보다 더 강력하게 하락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인과 요점 사항이 있냐라고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시점 대비해서 좀 더 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 조절을 적절히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왜 매수 부분에 따른 언급을 왜 못하냐, 이거는 그러면 매일같이 쓰고 매일같이
대응을 해야 되고 매일같이 무언가를 글을 계속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한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냥 추세적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땠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도미너스 추이도 어느 정도만큼은 올라왔기 때문에 그 하루의 변동성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의 변동성의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부분 알트코인 쪽으로 다시 흘러가는 구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솔라나에 따른 회복 속도도 민코인 부분의 회복 속도도 보여주었던 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도 원래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도 계속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짤짤이 형태로 단기적으로 좀 먹고 잘 그거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다 나쁘지 않았던 골고루 패턴이 나왔던 이유는 과연 평균 단가 추이 이상부터 이상 더 내릴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무섭게 무서워하는 건 요런 게 이제 무섭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애들은 굳이 이제 여기서 이런 거에 몸을 드는 것보다 굳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애들의 평균 단가 추이를 좀 보고 대응을 해 보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장되었던 애들이나 최근에 주목받았던 애들이 오히려 V자로 강력하게 반등이 좀 더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방눈치가 좀 약했던 애들은 그냥 외면하고 자기에 있는 관심 즐겨찾기 목록에서도 삭제를 하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ETF의 수급도 어느 정도 커버리지만큼은 좀 돌아오고 있지만 28일부터는 약간 살포시 좀 쉬어가는 패턴을 좀 보여주는 형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대부분 이제 평균 20%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나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어가 안 되면 뭐가 됐든 간에 끝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번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재밌고 웃고 저 사람은 바보고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만에 있는 흔들림 없는 그런 투자 스타일을 어떻게 해서든 잘 찾아 나가 봐야 됩니다. 실패를 좀 많이 해봐야 그만큼 이제 당연히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실패를 하나도 안 하면서 기준점을 잡기는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 위대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최소 노력과 최대 노력 또는 최소 노력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노력을 안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최소한에 있는 노력이라도 해야 그나마 최소한의 수익률도 어느 정도는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만 이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외적으로도 투자해봐도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아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이 넘어가고 나서 6월달 패턴 부분에서도 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이제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를 잘 주던지 아니면 행보라도 최소한 행보 구간이라도 잘 만들어내면서 가주던지가 만들어져야 좀 나쁘지 않는 형태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금성이 매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가 요즘에는 현금에 있는 캐시백도 계속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캐시백을 받아서 이렇게 풍차 돌리기를 계속 받으셔서 돌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이제 비토라는 게 있는데 이제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금 캐시백을 주면서 그러니까 분배금을 주면서 계속 재투자한 형태를 돌릴 수 있는
모델링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식한테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아니고서야는 이런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현물을 들고 갈 필요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